이 이영돈 PD가 만든 영화에서 좀 약간 인상 깊었던 점은 뭐냐면 이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할 것이다. 대놓고 왕창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영돈 PD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제 거기에 출연한 패널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거를 한번 보고 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 부평역사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부평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영화 상영할 시간에 그 부평역에 이재명이 유세를 왔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화관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뭔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평역사에서 이재명을 1번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화관 속에서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너무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일단은 이영돈 PD가 그 전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영돈 PD가 최근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1시간 반짜리인가? 한 시간짜리인가? 하여튼 그거랑 뭐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화로 그냥 개봉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사실상. 근데 보니까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이영돈 PD가 최근에 올린 영상보다 새로운 내용들이 그래도 한 5, 60%는 추가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뭔가 이 그래픽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많이 썼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딱딱 이게 중요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해야 될까? 아무래도 전환기 선생님이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전환기 선생님이 아무래도 그 제작비를 많이 투자를 했겠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그걸 봐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서 좀 새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이 부정선거가 막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먹했어요. 사실 거기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충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관 속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선관위가 생각보다 더 철벽에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영돈 PD가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런 부정선거 어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선관위라는 단체를 좀 조명을 시키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관위라는 이 단체가 옹벽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야당, 민주당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검경 뭐 요런 것까지 다 해서 권력기관들이 이 선관위를 옹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계엄을 통해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국민저항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저항권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면 국민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영돈 PD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을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하고 언론하고 이런 것들을 싹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TV 틀면 나오는 정보들만 이렇게 계속 흡수를 하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해도 내가 TV 틀면 나오는 그 정보랑 완전히 다르니까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저항권을 쓰려면은 이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깨어 일어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기관에서 우리를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우론자들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언론기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계, 사형에 해당해야 될 사람, 막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관이라는 게 옹벽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옹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 완성해 놨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 기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후보로 대결했던 사람 중에 홍준표가 있었는데, 홍준표가 문재인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은 종북 좌파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듣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간첩이라는 거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죠. 저는 그랬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시류에 휩쓸려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거의 막 묻어버리는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에 거의 다 찬성을 했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모든 게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잘못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알고 보니까 근데 간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간첩인데 왜 이 사람이 그만둘 때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선거를 이제 붙였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이 간첩인데 왜 그만둘 때 나라가 왜 멀쩡하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기간을 거쳤지만 그 코로나가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간첩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드렸으면은 뭔가가 터졌을 건데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문재인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구나, 세팅을 해놨구나. 문재인 정부 끝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전에도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테스트용이었던 것 같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작이 시작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건데, 문재인이 다 세팅을 해놨던 거죠. 선관위를 옹벽처럼 둘러싸게끔 모든 걸 다 작업을 해놨던 거예요. 여론조사기관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그리고 검경도 장악하고, 뭐 국정원 수사권 같은 거를 막 줄이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문재인이 다 한 거였어요, 결론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좌파가 집권을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좌파가 집권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막 유세 운동할 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 봤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이 나라가 마비돼 있었고, 자기가 이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근데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했으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선관위를 둘러싼 그 언론과, 그리고 뭐 여론조사 기관하고,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될까, 검경, 이런 거, 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이 굉장히 바보 같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하고, 뭐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뭔가 순종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 진짜 저희들에게 궁금한 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브랜든 목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영이 들여지고 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박혁 전도자가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박혁 전도자도 천사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좌파 대통령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건 서사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책을 낸 게 있어요. 거의 10년 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책을 쓰라 하면서 이 책은 이분이 쓰신 책이 그 한 여러 권 되거든요. 한 6, 7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은 한국 전쟁에 관한 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면서 이 책의 표지 색깔하고 뭐 어떤 디자인하고 이런 거 안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것도 한국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곧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13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곧이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10년이면은 곧에 해당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영돈 PD가 만든 영화에서 좀 약간 인상 깊었던 점은 뭐냐면, 이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할 것이다. 대놓고 왕창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영돈 PD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제 거기에 출연한 패널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창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빨리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밤낮 이렇게 겨울 때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그때 자료를 이제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대요. 아무리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이래도 이걸 해도 통한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됐대요. 그래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아주 많은 표를 집어넣어 버렸대요. 아예 그냥 표 그래프를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나게끔 해버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패널이 하는 말이, 이번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 후보하고.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을 거라. 그전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기게끔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왜냐면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한테 의혹을 사지 않을 만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젠 죽자 살자 싸움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버렸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사형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손을 대는데 무지막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부정선거표를 그냥 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납득이 가는 게, 이번에 이영돈 PD하고 전한계 선생님하고 국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5가지를 제안할 테니 이 5가지를 지켜달라 했는데 선관위가 아예 무시해버렸잖아요. 안 된다. 그거 안 해줄 거다. 그리고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온다고 했더니 거절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겠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수십 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라이트. 근데 끝에 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아주 자기들한테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아주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만약에 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 부정선거를 어설프게 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러면 자기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 옛날에 부정선거 있을 때 그때 사람들 다 최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가짜 국회의원 있는 사람이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모가지가. 그러니까 이번엔 대놓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보면은 얘네들이 아예 대놓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정선거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영화를 보면은 얘네들이 사정선거 세팅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 그대로 나온대요. 그 세팅한 값대로 그 표를 조작해서 넣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 끝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최대한 그 도장만이라도 지역 선거 그 관리관들이 자기 도장을 찍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걸 그 부정선거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본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조작할 수 있는 값이 확연히 줄어든대요. 그래서 보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봤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공부 받으셨죠? 받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 날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투표 기간, 투표 시간 요거 있잖아요. 아니 사전 선거 기간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야 본투표 기간은 왜 본투표는 왜 안 적어놨지?라고 봤는데 여기에 가로 쳐놓고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사전 투표하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 투표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예? 아니 본투표일을 갖다가 여기에다 크게 딱 적어놓고 뭐 6월 3일 딱 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작은 글씨로 여러분 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면 사전 선거도 해주세요라고 작은 글씨로 어떤가 해야지. 작은 글씨로 어차피 글씨 크기는 같지만 여기에다 가로치고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놨어요. 뭐예요? 선관위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겠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말 그대로 다 먹힌 거예요 사실상. 옛날에 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그 옛날에 막 그 황장엽 씨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막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막 5만 명이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면, 간첩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면 티가 날 거고, 그럼 뭐 입법부를 장악하든지 뭐 행정부를 장악하든지 그럼 티가 날 거고, 그럼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21대, 22대 때 얘네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문재인 때 와서 모든 작업을 끝내놓은 거죠, 얘가. 문재인이 완전히 간첩이에요, 이 사람이. 그 호밀밭의 우원재라고 하는 채널 있잖아요. 이 채널을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작살내는지 거기에다가 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그 패널 중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도 지금 국민의힘에도 그 뿌락치를 심어 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뿌락치를.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졌으면은 국민의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당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윤어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외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야 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건 맞는데 야 부정선거가 뭐 있다고? 야 그러면은 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옆에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이 시간을 들여서 얼마든지 이거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야 부정선거가 대체 뭐냐? 그거 한번 조사해서 나한테 한번 보고해 줄래? 보좌진 한두 명만 시켜도 그거 자료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당했을 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 아니고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아니면 뭐 몇몇 사람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한 5명, 6명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108명이에요. 108명 중에 108명 중에 100명 정도가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 모르면은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근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좌진 통해 알아보면 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거를 복귀시켜달라고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럼 국민도 한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자본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쉬쉬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영돈 PD가 고민정한테 전화를 해봐요. 고민정 의원한테. 아니 부정선거 의혹
게 그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공병호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고민정이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당 차원에서 그 고발을 한 줄 알았다. 자기는 유튜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고발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유튜버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진행되기 어렵대요. 왜냐면 이게 뭐 법적으로 그런가 봐요. 유튜버들을 고발해가지고 이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그걸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그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가 거짓이다. 자기가 보기에도, 진짜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정이다. 그러면은 이영돈 PD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상세히 설명해 줬을 건데, 상세히 설명한 거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니네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하냐.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내란 수계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음모론자들, 극우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싸그리 그냥 뭉개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한 게 뭐냐,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탄핵만 했어요. 우리들한테 우리 발목 잡네 탄핵, 우리 발목 잡네 탄핵,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31번 했어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도 진행된 게 있긴 하지만 탄핵 다 시키고, 그리고 악법들 다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100%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연루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조차도 어디까지 연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실은 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쓸 게 없어요. 대통령조차도 이거를 막지 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투표율을 끌어올리면 돼요. 이게 그 표를 보여주거든요. 그 이영돈 PD 영화 보면은 표를 보여줘요. 사전 선거율이 높을수록 조작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늘어나요. 조작할 수 있는 표가. 그래서 사전 선거율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최대한 본투표 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사전 선거에 많이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장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거 두 개만 좀 해줘야 돼요. 그거 두 개만 좀 해주고, 어쨌든 이번에 부정선거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면은 사실상 시나리오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